자, 수능 특강 2단원 문제 풀이와 3단원 개념 설명을 할게. 오늘 결석한 몇몇 친구 있죠. 안민지, 임세나, 또 안석현, 기타 등등. 뭐 수행평가네 뭐네 하여튼 뭐 자꾸. 근데 니네 진짜로 이 일요일날 하는 이게 우리가 뭐 옵션, 이거 그러니까 편하게 공짜 수업이 아니야 이게. 이것도 다 니네가 내는 학원비에 포함되어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뭐 이까니까 그냥 일요일 한번 슥 와가지고 한번 슥 보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지면 안 돼. 숙제가 없어서 그런가? 아, 숙제는 있는데, 그지? 숙제가 너무 적어서 그런가? 숙제 좀 많이 내주면 애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려나? 돌아온 수요일? 그럼 화요일날 와. 자, 그러면 이제 그 26페이지부터 레벨 1, 2, 3, 1부터 질문을 좀 받아볼 텐데. 자, 26페이지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어? 아무리 쉬운 걸 질문해도 돼. 4번. 아까도 4번 누가 질문하더라고. 4번. 자, 그럼 일단 26페이지 4번 문제를 한번 보자고. 자, 지금 5명이 이런 토너먼트를 지금 현재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어차피 이제 복습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지?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복습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럼 5명을 가지고 대진표를 만드는 방법의 수 한번 생각해보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시현이가 프린터가 깨끗해. 숙제를 안 했나 봐. 정신 나갔죠. 10시간이나. 그래서 5명을 가지고 이제 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법이 되게 많아. 모든 뭐 수학 그렇지만 특히 대진표 문제는 어떤 사람은 뭐 이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막 바뀌는 경우를 하고 막 하여튼 이상하게 해. 근데 나는 다양한 조건이 주어져도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낫더라고. 일단은 입장이 똑같은 애들을 표시해 주는 거야. 얘네들 입장 똑같지? 니네가 토너먼트 진짜로 여기 들어갔다 쳐보자고. 선재야, 네가 질문했는데 안 쳐다보면은 어떡하냐? 자, 봐. 네가 여기 들어가나 기분은 차이가 없겠지? 똑같을 거야, 그제? 그러니까 얘는 같은 입장이고 또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도 똑같은 입장이죠. 같은 입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A에 어디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경우가 달라질 건 없고, 그 여기는 이제 아주 독특한 자리, 이 자리를 이제 이름을 C라고 붙이는 거지. 그냥 5명을 이제 저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래. 선생님, 5명 중에 뭐 C에 들어갈 사람 먼저 1명을 뽑읍시다. 그러니까 5명 중에 이제 1명을 집어넣고, 그 4명이 남았죠? 그래서 4명 중에서 B에 들어갈 사람 2명을 뽑읍시다. 그러니까 나머지 2명이 남았고, 그럼 그 2명 중에서 A에 들어갈 사람 2명을 뽑읍시다. 라고 하면 니네가 왠지 여기를 2팩으로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근데 그건 나누는 게 아니야.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뭐냐? 여기 4명이네. 그러니까 니네 4명을 내가 2명, 2명으로 분류하는데 니네 둘 뽑고 니네 둘 뽑는 거랑 니네 둘 뽑고 나서 니네 둘 뽑는 게 똑같으니까 사실 나눈 거거든. 근데 지금 여기하고 여기는 입장이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4명 중에 2명을 뽑을 때 그 2명이 B에 들어갈 사람 2명을 뽑는 거거든. C하고는 분명히 입장이 다르단 말이지, 그지? 얘는 나누는 게 아니야. 만약에 나누고 싶잖아? 그래? 그럼 나눈다. 그럼 이게 분할했다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분할이야. 그러니까 나누고, 그럼 걔를 A에 집어넣을 애와 B를 집어넣을 애로 분배한다. 뭐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사실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이해가 좀 되냐? 신아 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나누지도 말고 곱하지도 말든가. 만약에 분할하는 방법, 우리가 4명을 2명, 2명 나누는 방법이 이렇게 배웠었거든. 그러니까 분할을 할 거면 그럼 걔네들을 나중에 A하고 B의 위치에 이제 분배해 주는 것까지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모르겠다는 표정이야, 지금 표정이. 예를 들어 6명을 만약에 2명, 2명, 2명으로 나눈대. 신아,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6C, 그 다음 4C, 2C. 분해? 뭘로 나눠? 3팩. 3개 그룹이 같으니까 3팩. 같은 그룹의 개수만큼으로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분할하는 방법으로 했으면은 이게 이어서가 아니라 두 그룹이 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고 걔네들을 A에 집어넣을 두 애와 B로 집어넣을 애로 분배하자. 뭐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럼 40이면 4, 30이 반쪽이면 이제 6이고 곱하면 이제 30까지 경우에서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26페이지 레벨 1 중에 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해봐. 없다면 넘어갈게. 자, 27페이지 중에 궁금한 거. 자, 27페이지에 남아있는 6, 7, 8, 9, 10번 중에 궁금한 거. 6, 7, 8, 9, 10번 중에 궁금한 거. 없나요? 없다면 레벨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벨 2 중에 질문. 레벨 2 중에 질문. 레벨 2 중에 선재야? 레벨 2.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웃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는 거야. 너 숙제 했냐고. 했어? 그 레벨 2 중에 질문해. 레벨 2. 수빈아 레벨 2. 질문 없어? 없어 안 풀었어? 안 풀었어? 미성아 레벨 2. 5번 또 없어? 나머지는 맞았어? 아니 틀렸는데 알아? 왜 그렇게 틀렸는지? 자 사실은 여기에 조금 뭐 난해한 문제도 있고 무난한 문제도 있는데 5번? 일단 뭐 질문하고 할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그냥 일요일날 심심해서 오는 거 아니야. 오늘 왠지 학원을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와서 듣는 게 아니라 진짜로 확통 공부하러 오는 거니까. 과제 안 했지? 왜 안 해? 엄마한테 문자 해? 문자 해? 집에 가면 오늘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아마 할 거야. 수빈아, 아빠. 자, 오케이. 야, 음이 아닌 정수. x, y, z에 대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더하기 3w가 6이래. 근데 x하고 y하고 z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라고 지금 현재 돼 있다. 그러니까 모두 0이 되는 건 원치 않다는 얘기죠. 그럼 w 대신에 이제 뭘 생각해야 되면 w가 뭐 될 수 있겠어? 0일 수 있죠? 그럼 w가 뭐 될 수 있어? 1. 근데 w가 2가 되면 x, y, z가 모두 0이 되니까 그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w가 0이라는 얘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이 된다는 얘기고, 자 얘가 지금 현재 음이 아닌 정수니까 0 가능하거든. 자 0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거 해야겠어? 어떻게 되죠? 자 3 H 6 0이 가능하니까. 0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W가 1이야. 너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3이야. 몇 H 몇? 3 H3. 그래서 두 개 더 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5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문제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해도 돼. 괜찮아. 유성아, 딴 애들 숙제를 안 한 것 같아. 얘가 궁금한 거 있으면 해도 돼. 선재야 했냐? 숙제? 어디까지 했니? 레벨 2의 1번까지? 레벨 1까지만. 가슴이 아프네요. 이게 뭡니까? 자, 레벨 3. 미성아, 레벨 3. 다 해도 돼. 다 궁금해? 몇 번 궁금해? 2번하고 1번. 자, 1번하고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에이, 아니야. 이러면 또 오늘도 계속 할 것 같으니까 그만 잔소리하고. 자, 봐봐. 레벨 3 1번 보면은 검은 돌 3개, 흰 돌 6개. 자, 검은 돌, 색칠된 돌 3개에다가 흰 돌은 2개 이상씩, 적어도 2개 이상씩 서로 이웃한다는 얘기는 흰 돌이 혼자는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흰 돌이 좀 헷갈리나? 이게 흰 돌이야? 밑에 게 흰 돌이야? 이 흰 돌, 검은 돌, 얘네들을 나열하는데 흰 돌이 2개 이상은 나열이 돼야 된대. 그럼 3개가 나열이 되고 4개가 이웃해도 되고 5개 이웃하면 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좀 불쌍해지니까. 그래서 흰 돌은 적어도 2개 이상씩 서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 건데. 자, 볼게. 첫 번째, 경우를 나누는 거야. 흰 돌이 6개가 다 붙어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럼 얘하고 요 이제 묶음이야. 요 묶음하고, 자, 검은 돌 3개를 나열하는 방법을 쓰거든. 이 묶음으로 생각하면. 그럼 이제 이게 처음에 올 수 있고, 두 번째 올 수 있고, 세 번째 올 수 있고, 네 번째 올 수 있으니까 뭐 같은 것이 있는 수로 생각해도 되겠지. 하여간 경우의 수 몇 가지냐면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걸 확인하시겠다. 만약에 흰 개 다 이웃한다면, 그지? 근데 1개, 5개는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어떤 방법도 생각을 해봤냐면, 선생님, 그럼 2개의 흰 돌이 이웃하고 4개의 흰 돌이 이웃하는 이런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얘하고 검은 돌 3개하고 이렇게 해서 얘를 일렬로 나열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또 얘네끼리 이웃하면 안 돼. 얘네끼리 이웃하면 그게 위에 있는 경우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지? 잘 들어봐. 얘네가 이웃하면 안 돼. 그럼 얘네들은 이웃해도 돼. 그럴 때 이웃한 걸 먼저 나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는단 말이지. 그럼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나열하고
그럼 이 두 개 놈이 여기 중에 들어가거든? 그럼 얘가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네 가지. 얘가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세 가지. 그래서 여기는 4 곱하기 3이라는 경우수가 나오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웃해도 된다? 그럼 누군 이웃해도 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하는 거지. 그럼 세 번째. 그럼 세 개가 이웃하고 세 개가 이웃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야, 봐봐. 색칠이 된 검은색 바둑돌 세 개다가 그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을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네들이 달라. 근데 얘네는 같지. 다르고 같지, 그지? 그럼 얘네들이 들어갈 위치를 선택을 하는데 얘하고 얘를 선택하나 얘하고 얘를 선택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처음에는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면 여기 두 개 네 개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여기 두 개 네 개거든? 달랐거든? 근데 이번엔 똑같아. 그럼 여기는 뭐 해야 된다? 4C2로 계산해야 돼. 4P3이었는데 4P였는데 여기는 4C2로 해야 된다고. 얘네들이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갈 네 곳 중에 두 곳 선택한다.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6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어떤 경우냐? 두 개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그래서 검은색 바둑돌 3개를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양끝과 사이사이에 얘네들을 집어넣어줘야 되거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4개 중에 3개를 조합으로 선택하면 돼. 그럼 경우의 수가 여긴 또 4가지가 나오게 된다. 자, 흰 바둑돌이 2개 이상씩 나열해야 되거든. 이웃해야 되거든. 이거 말고 또 방법 있나? 2개 없는 것 같은데. 자,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주게 되면 26가지 경우 나온다. 4가지, 12가지, 26가지. 정답은 2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이런 겁니다. 1번. 아, 또 눈이 이렇게 또 피로하네. 아, 어제 잠을 너무 늦게 잤어. 아, 일찍 자야 되는 날 이상하게 더 늦게 자게 되더라고. 이상하게는 안 좋은 습관인데, 그러니까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돼 하면은 이상하게 더 늦게 자.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두 번째 문제 봅니다. 자, 원탁에 구별할 수 없는 5개 서로 같은 종류의 꽃병이 있대. 자, 원탁에 구별할 수 없는 5개 꽃병이 예쁘게 놓여 있는데 여기에 노란색, 빨간색, 분홍, 흰색 꽃이 3송이씩 지금 현재 이때 3송이씩. 근데 여기에 내가 뭘 하려고 하냐면 3가지 색깔만. 자, 지금 색은 3가지거든? A, B, C, D 이렇게 3가지거든? 각각이 3개씩 있거든? AAA, BBB, CC, DDD.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3가지 종류만 여기다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3가지 종류만. 그럼 제일 먼저 뭘 생각하겠냐? 어떤 것을 내가 집어넣지 않을까? 어떤 것을 사용하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할 것 같아. 그럼 일단 우선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 사용하지 않을 꽃을 선택하는 방법이 일단 사실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나 티 안 써. 이제 A, B, C만을 가지고 쟤를 지금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들어간 다음에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근데 꽃병은 5개인데 꽃 종류가 3가지니까 누군가는 여러 번 꽃을 꽂아줘야 되지 않겠니? 다시 한번 설명할게. 꽃의 종류는 3종류밖에 없는데 꽃병의 개수는 5개이기 때문에 어떤 꽃은 여러 번 사용을 좀 해줘야 돼. 근데 그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같은 거 3개 하고 나머지 2개 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얘기해줘. 어떤 게 있을까? 2개. 2개, 1개. 2개. 2개. 1개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있을까? 3종류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죠? 이게 달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좀 경우 수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원순위를 돌리는 것도 일이니까 잘 들어. 야, 우리 일반적으로 5명이 이거 무시해? 5명이 여기 설 때 4팩토리얼이잖아. 그 이유가 뭐였냐면 처음 사람이 자리를 선택할 때는 경우의 수가 1가지야. 시작하잖아? 벌써 슬슬 졸리면 오라가 좀 슬슬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뭔 소리야? 자, 봐봐. 첫 번째 사람이 자리를 선택할 때는 아무도 안 앉아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1가지지. 그래서 4팩이었잖아. 자, 갈게. 그럼 이런 상황이면 야, 어느 색깔을 3개 사용할 것이냐. 자, 어느 색을 3번 사용할
꽃을 결정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냐면 3가지야.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A라는 꽃 3번 사용하고 B, C를 사용한다? 그럼 얘를 여기다가 나열하는 방법의 수도 사실은 1이거든 이게. 야, 그냥 물어볼게. A, B 이거 원탁에 나열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일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잠깐 한번 시간을 줘볼게. 숙제를 안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자, A, B, C를 이 원탁에 나열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일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고유화, 누군가 한 명이 자리를 결정하는 방법일 수는 없다라는 거 가지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다음 나머지를 배열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몇 가지인 거 같니? 얘네들을 저기다 집어넣는 방법의 수. 생각해봐. 2분의 4팩? 그럼 12가지를 얘기하는 건가? 일단 아니야. 이유나 들어볼까? 왜 2분의 4팩이라 생각했니? 자, 몇 가지일 것 같아? 임성아? 시은아? 수빈아? 3팩분의 4팩. 그럼 4가지라고 얘기하는 건가? 자, 3팩분의 4팩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4개를 배열하고 어떤 4개를 먼저 배열하지? 나 5개를 5개를 배열하고. 원하고 아. 3개니까 A가 3개 있으니까 그걸 나눠서. 근데 그 논리가 사실은 맞는지 아닌지는 내가 지금 검증해 줄 수는 없는데 답은 일단 맞아. 4가지 경우수가 나오는 게 맞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이거야. 여기 봐봐. 좀 독특한 친구 C 있잖아. 자, C 칠하는 방법 몇 가지야? 한 가지지. 그래서 C를 칠했다 칠게. 그 다음 B 한번 칠해볼게. 자, B 칠하는 방법 몇 가지? 4가지지. 끝이야. B를 어딘가에 칠하면 나머지는 A를 칠하면 되니까. 이해가 돼?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 처음 칠할 때는 경우수 없고 그럼 이제 이 4개가 그냥 직순열이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럼 거기다가 이제 A, B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4팩을 3팩으로 나눈 거. 아무튼. 그래서 경우의 수가 4가지 경우의 수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다시 뭐라고? A를 먼저 칠하면? 그럼 예를 들어 뭐 A를 칠했다 치자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A를 칠할 색과 위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A를 이렇게 칠했다 치자? 근데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여기를 칠하고 그 오른쪽에 칠한 거랑 중복이 되지.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좀 귀찮아지는 일이 생긴다? 라고 봐야겠지? 만약에 굳이 A를 먼저 칠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 A를 이렇게 다 이웃하게 칠한다? 아니면 A 5개 칠하는데 예를 들어 A를 2개는 이웃하고 하나는 이웃하지 않게 칠한다. 이거 말고 또 방법이 있을까? A를 칠하는 방법이? 3개 다 모두 이웃하는 거랑 2개는 이웃하고 하나 빼고 하는 거랑 이거밖에 없겠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BC, BC 여기서 BC, BC 그럼 그렇게 이제 4가지 경우라고 해도 되는 거겠지. 선재 이해돼? 그러니까 만약에 A를 먼저 칠했다 하면 뭐 저런 것도 방법이 있는 거긴 해. 원래 뭐 경우의 수가 꼭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제? 자 그럼 밑에 것도 야 얘 2개 칠하고 얘도 2개 칠하고 얘도 지금 1개 칠하니까 어느 색깔을 한 번 사용할 거냐? 요거 한 번 사용할 꽃을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3가지야. 그래서 AA, B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자 원탁에 이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거든. 생각해봐. 얘는 그럼 몇 가지일까? 자,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건 니네가 한번 해봐. 몇 가지일까? 이거. 저다 칠하는 방법. AA, BB, C를 원수열에 칠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6가지? 왜 6이지? 얘기해봐. 일단 경우선 맞아. 1팩 나누기 2팩 나누기 2팩 맞죠? C를 칠할 곳을 선택을 해. 한 가지의 경우의 수는 C를 칠했다 쳐? 그럼 나머지 4개가 이제 더 이상 원수열이 아니라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럼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4팩을 2팩, 2팩 나눠서 6가지가 되겠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4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 디테일하게 12가지 경우하고 18가지 경우가 나왔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20가지다 라고 이렇게 봐주는 게 맞겠죠. 됐나요?
자, 나머지 문제들 뭐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이제 바로 프린트를 줘야 되는구나. 자, 지금 나눠주는 거는 이제 분할과 이항 정리에 관련된 프린트입니다. 3단원이요. 분할 이항 정리에. 지금 눈이 침침해가지고 난시가 온 건지 초점이 지금 막 잘 안 맞네.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머리도 아프고 잠을 너무 조금 잤나? 근데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야, 누구나 잠을 많이 자는 게 좋지. 잠을 많이 자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 시은아, 그지? 잠자는 거 얼마나 행복해. 그지 않아? 근데 선생님은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다? 선생님 어렸을 때는 보통 그래 뭐 살면 한 80살까지 산다 치면은 24시간 중에 8시간을 자면 3분의 1을 자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90살까지 많이 산다 치면은 30년을 잠만 자는 거야. 하루에 8시간씩 자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루에 만약에 6시간씩 자잖아? 그럼 4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90살에 4분의 1이면은 45년에 한 22년 자는 거잖아? 아까 30년이었냐? 그럼 8년 정도를 더 사는 거야. 하루에 2시간씩 적게 자면 8년 정도를 더 사는 거야. 근데 그게 또 잠자는 시간에서 8년이니까 실제로 치면 한 또 그 안에 또 잠자는 시간인 거니까. 그러니까 10년 정도 더 사는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 사실. 하루에 2시간만 절 자면. 난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그다음부터 항상 내가 물론 피곤하고 그러면 나는 오래 자지. 근데 나는 내가 게임을 하든 놀든 뭘 하든 그 잠을 잘 안 자. 자는 것보다 뭘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뭐든.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 네. 너 10시간 자지? 전 이미 한 12년은 잔 것 같은데. 그지? 지금 한 15인데 내가 볼 때는 평균 잡으면은 너는 벌써 한 반 정도는 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랑 똑같은 애가 있어도 너보다 뭐 공부를 해도 뭘 해도 한 2배 이상 한 애들이 많을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어디에 그걸 중요한 걸 이제 두냐에 따라 뭐 차이겠지. 머리 아프면 은단 먹어요. 은단 먹으면 좀 괜찮아져? 너 은단 있어? 아, 그래? 한번 먹어볼게. 머리가 아픈 거. 1학년 때 장영쌤한테 많이 줬었는데. 아, 그래? 은단을 먹어. 내가 옛날에 담배 끊을 때 은단 많이 먹었는데. 이게 뭐예요? 은단. 이거 은으로 싼 거야. 한약재 같은 거. 한약이에요? 근데 한약재. 응. 맛? 먹어봐. 나는 한 5개씩 먹는데. 싸요? 한약이니까 좀 썼으면 하지. 먹어본 사람은 맛을 알아. 그러니까 한약재 겉을 이제 은으로 이렇게 싸는 거야. 이거 괜찮은데. 뭐 어떤 사람은 녹여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씹어 먹는 사람도 있고. 그제 계속 하면 이제 겉에 그게 이제 녹으면서 안에 있는 그 한약 맛이 나지. 여기 좀 먹을래? 먹을래? 아니. 별로? 자, 분할과 이항 정리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개념 설명을 일단 빨리 간단히 설명을 할 텐데, 첫 번째 집합의 분할이라는 이 개념을 설명을 해볼게. 집합의 분할에 대한 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 1, 2, 3, 4, 5, 6이라고 하는 6가지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었었는데, 이 집합을 내가 2개의 집합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야. 2개의 집합으로. 이제 쪼개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둘 중에 공집합이 있으면 안 돼. 또 그리고 서로 서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 두 집합이 공유하는 원소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 집합의 분할이라는 게. 근데 내가 6개의 원소를 2개로 나눌 때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그럼 여기 원소가 1개, 5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2개, 4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3개, 3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지? 맞아? 그럼 일단 먼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방법 먼저 생각하는 거야. 4개, 2개 안 하는 거야? 이게 똑같은 거니까.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랑 똑같은 거니까 개수가 반대가 되는 건 하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 경우에서 어떻게 되느냐? 아까 했던 그거야? 선생님, 6개 중에 하나를 뽑고요. 나머지 5개 중에 5개를 뽑읍시다. 그 다음 얘는, 선생님, 6개 중에 2개를 뽑고요. 나머지 4개 중에 4개를 뽑읍시다. 그러니까 얘는 6개 중에 3개를 뽑고요. 나머지 3개 중에 3개를 뽑읍시다. 이게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쓰는 이유는
명수가 같은 그룹의 수를 확인하기 위함이야. 같지? 얘는 나눠줘야 돼. 이 팩토리얼로. 그래서 얘를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6가지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2개로 나누는 방법의 수. S 6,2라고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나누되 받아들이는 대상이 구별이 안 돼. 받아들인 애들은. 근데 들어가는 원소들은 구별이 돼. 그래서 이거는 나누되 어떤 거냐면 구별이 되는 놈들을 구별이 안 되는 곳에 담는 방법의 수. 이렇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S는 원래 이제 뭐 스털링 수 뭐 이런 개념인데 근데 뭐 이름 중요한 건 아니고 나는 참고로 집합을 영어로 하면 set이거든. set. 집합을 영어로 하면. 그래서 집합의 분할이니까 S로 시작하지. 이렇게 난 그냥 외웠어. 알겠냐?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S 6,2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만약에 내가 S 6,3을 한번 계산해 본다. 그럼 이제 한 번 더 해보자고. 그럼 만약에 내가 S에 뭐 6,3을 계산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 들어가면 그럼 니네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럼 6가지 원소를 몇 개로 나눌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1, 2, 4 가능하겠지? 또 1, 2, 3 가능하겠지? 또 2 가능하겠지? 그럼 한번 써볼까? 선생님 순서 상관없다. 얘 뽑고 얘 뽑아도 상관없어. 선생님 6개 중에 하나를 뽑고 5개 중에 하나 뽑고 나머지 4개 중에 4개 뽑는데 두 그룹이 명수가 똑같으니까 얘는 2팩으로 나눠주자. 그러면 이제 1개, 2개, 3개로 나누는 방법은 자 6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4개,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3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이번엔 명수가 다 다르니까 나눌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럼 얘는 6 중에 2개 선택하고 4개 중에 2개 선택하고 자 2개 중에 2개 선택하는데 세 그룹의 명수가 똑같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주자. 얘를 다 더해준 거. 얘를 S 6,3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 그럼 바로 넘어가서 예제 1번 문제를 한번 볼게. 벌써 이 문제를 풀었어. 1, 2, 3, 4, 5, 6을 공집합이 아닌 2개 서로 소인 부분집합으로 분해하는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2개의 부분집합의 원소가 모두 홀수계인 경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3가지 경우 중에 뭐 해달라는 거야? 얘하고 얘만 해달라는 얘기인가? 문제 봐봐. 2개의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모두 홀수인 건 1개, 5개 하고 3개, 3개인 이거 2개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된 거냐? 자, 그래서 이건 얼마? 6. 얘는 얼마야? 요게 이제 20인데 반으로 나누면 10가지니까 정답은 2를 더한 16가지가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집합의 분할이야. 그럼 넘어가서 바로 자연수의 분할. 자, 자연수의 분할은 어떤 자연수를 0이 아닌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하게 돼. 무슨 말이냐? 한번 가볼까? 야, 10이라고 하는 자연수를 세 자연수의 합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 세 자연수의 합으로. 그러니까 어떤 게니? 1 더하기 1 더하기 9이니? 근데 이게 쓰다 보면은 8이죠. 쓰다 보면은 더하기가 헷갈리니까 그냥 우리 쓸 땐 더하기로 생각하고 자 1과 1과 8의 합으로 표현한 방법 1과 2와 7로 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규칙을 세운 게 가면 갈수록 점점 크거나 같아진다. 가다 작아지면 순서 바뀌는 거 헷갈리니까. 그럼 얘는 1, 3, 6, 1, 4, 5 그럼 1, 4로 시작하는 건 다 한 것 같고 그럼 2, 2, 6, 2, 3, 5 2, 4, 4 그럼 또 2로 시작하는 건 다 한 것 같고 그 다음 3, 3, 4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이걸 뭐라 한다? 10이라는 자연수를 세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자연수의 분할이라 해. 10을 세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냐? 아까는 구별이 되는 애들을 구별이 안 되는 애들한테 집어넣는 방법이라 했잖아. 이건 바로 뭐냐? 우리가 사실은 이 1 더하기 1 더, 이 P는 뭐 약자면 파티션이라는 거 약자고요, 일단. 파티션은 이제 그 나누는 막대 뭐 이런 걸 사실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얘는 구별이 안 되는 애들을 구별이 안 되는 곳에 집어넣는 방법의 수를 얘기를 해. 자, 구별이 되지 않는 원소들을 자, 구별이 되지 않는 곳에 집어넣는 방법의 수. 예를 들어 선생님 여기 분필 케이스에 보면 서로 구별이 되지 않는 보면 징그러울 수 있는데 자, 한 50개의 분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얘를 5개의 종이컵에 집어넣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
50을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10으로 할 수 있는 거지? 15개 합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10하고 10은 서로 구별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받아들인 놈들도 구별이 안 되고 들어간 놈도 구별이 안 되는 그 걔네들을 우리가 바로 자연수의 분할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돼. 그러니까 좀 이따 정리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받아들인 애들이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들,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합의 분할과 자연수의 분할이라 하고, 집합의 분할은 그나마 들어간 애들이 구별이 가능한 거고, 자연수의 분할은 들어가는 것도 구별이 되지 않는 것들이고, 자, 이걸 우리가 바로 집합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넘어가 볼게. 자, 그럼 예제 2번에 보면은 자연수의 분할,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지? 자, 같은 종류 9건을 같은 종류 가방 4개에 빈 가방 없이 집어넣은 방법의 수. 그래서 예제 2번이 얘기하는 건 P9,4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9를 내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인 거니까 뭐 누가 다 해볼 수 있겠지? 한 번만 할까? 마지막으로 1, 1, 1, 6, 1, 1, 2, 5, 1, 1, 3, 4, 1, 2, 2, 5 썼으니까 4 남았고 1, 2, 3, 3 남았고, 그죠? 다음 1, 3, 3, 3이 마지막인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그래서 정답은 6가지가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뭐가? 1, 잠깐만, 합이 9가 돼야 되니까 1, 잠깐만, 1, 2, 3, 4면 끝난 거잖아, 그러면. 2로 시작하는 거. 2, 3까지겠네, 그지? 9, 뭐가? 그죠? 그래서 6가지 경우수가 되겠다. 자, 이게 바로 자연수의 분할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여기보다 사실은 이제 뭐 애들이 이항 정리 부분을 좀 많이 어려워하지. 자, 이항 정리라고 하는 거는 경우의 수를 통해서 전개식의 개수를 찾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이항 정리의 기본은 원래 a 더하기 b의 n 제곱을 전개를 하는데 얘를 일일이 전개하기 힘드니 조합이나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전개해 보겠다라는 게 바로 이항 정리의 의미가 된다고. 오케이? 머리가 엄청 아픈데. 자, 볼게. 뭐 A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B를 기준으로 사실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B를 기준으로 보면 선생님 N번 중에 B를 선택하지 않았어요지? B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는 A 더하기 B하고 A 더하기 B하고 이게 N개가 있었던 거야.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지금 N차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만약에 A의 N승? 그러니까 이건 A만 곱하겠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고민하는 그 N번의 기회 중에서 단 한 번도 B를 선택하지 않은 거야. 그럼 그 다음 항인 A의 N 빼기 1승 곱하기 B의 1승이라는 그럼 얘를 만들겠다. 그럼 얘는 바로 뭐냐? B를 한 번은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그럼 N번의 기회 중에서 한 번을 선택해서 C 1, 그 다음에 A는 N-1승에 B는 1승이다. 자, 요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조합 뒤에 있는 숫자는 커지고 A는 점점점 차수가 줄고 B는 점점 차수가 늘어서 얘네들을 쭉 나열해주게 되면 걔를 이제 우리가 바로 이항 정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얘를 일반항으로 놓고 보면 시그마 선택 횟수가 0번부터 N번이다. 뒤에 있는 B 기준으로. 그래서 N번 중에 0번 선택했어요. A를 N번 선택하고 B를 R번 선택하고 A는 나머지만큼 N-R번 선택했다. 이렇게 어떤 지수와 조합과 조합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니? 자, 뒤에 있는 거를 NCR, 그죠? 그래서 A를 N-R번, 뒤에 있는 B를 R번 선택했다. 자,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래서 중요한 건 니네가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도 얘를 거꾸로 얘를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것 같아. 그지? 이게 아니야. 핑계대지 마. 눈이 지금 오른쪽이. 자, 그래서 A 더하기 B의 N승을 전개한 식은 바로 이렇게 되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야? 전개식의 개수를 찾기 위한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봐. 자, 보자. 얘야. 만약에 X 더하기 2Y에 5승을 전개하는데 X제곱 곱하기 Y 3승이라는 놈의 개수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개수를 계산할 때 항상 뭘 생각하냐면 경우의 수와 추가 개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했어. 그럼 얘를 전개하면 5차식인데 X를 2번 선택을 해야 되고 Y를 3번 선택해야 되니까 이건 마치
xxyy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뭘로 시작했냐? 같은 것이 있는 수열로 시작을 했죠. 선재야, 어제 얘기했잖아. 다 알아서 안 보는 거냐? 자, 선생님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지금 열심히 수업하고 있으니까 좀 잘 봐. 자, x 더하기 2y를 전개하면 오차식이 나오게 되는데 얘는 그러면 x가 2번 곱해지고 y가 3번 곱해져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x, x, y, y, y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출발을 했고,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원래는 같은 것이 있는 수열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근데 얘랑 더한 게 위에 있으면 얘를 조합으로 쓸 수 있다 했으니까 사람들은 귀찮아서 걔를 그냥 조합인 OC2 또는 OC3으로 계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OC2. 근데 실제로 얘를 2번을 곱하고 실제로 얘를 3번을 곱하게 되면 추가 개수라는 게 생기게 된다. 1을 2번 곱하는 건 의미가 없고 2를 3번 곱하는 추가 개수 2의 3승이 들어가게 된다. 자, 이게 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죠. 한 단계만 난이도를 좀 높여보도록 할게. 자, x제곱 더하기 x분의 1의 10제곱에서 x분의 1의 개수를 지금부터 한번 구해보려고 해. 자, 추가 개수가 좀 있어야 재밌죠, 그죠? 자, 그럼 물어볼게. 이거 몇 번 곱해야 이거 나오니? 몇 번 곱해야 이게 나오지? 3번, 7번? 3번 곱하고 7번. 3번 곱하면 6차식인데 7번 곱하면 x로 7번 나누니까 그때 이게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차는 게 사실은 제일 정상적인 상황이고 일반항으로도 쓰고 막 문제집 같은 데 보면은 근데 어떤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냐면 자, 특히 위에가 미지수인 경우는 이렇게 하라고 했었어. 아, 앞에를 A번 선택하고 뒤를 B번 선택하면 그 둘의 합이 10번이구나. 근데 얘를 곱할 때마다 차수가 2개씩 느니까 2A차. 얘는 곱할 때마다 차수가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B차. 근데 그것이 마이너스 1차식이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푸는 것도 방법이 되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 얘를 3번 선택하고 얘를 7번 선택했다. 경우의 수부터 갈게. 10시 3을 해도 되고 10시 7을 해도 상관없고 추가 개수 3의 7제곱만 곱해주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이항 정리. 근데 이항 정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항 정리라는 개념도 있지. 자, 만약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2C 할게. 10승에서 A제곱 B3승 C5제곱이라고 하는 이놈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더 이상 조합으로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수를 생각해야 돼.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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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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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럼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10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3팩토리얼, 5팩토리얼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 개수는 얘를 5번 곱한 2의 5승만 계산하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다항 정리고. 근데 만약에 얘도 문자가 똑같아지면 좀 약간 힘들어지죠. x제곱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3에 예를 들어 10제곱에서 10제곱 너무 과한가? 야, x 상수항을 한번 조사해 보려고 해. 이거 몇 번 곱해야 상수항 되냐? 방법 여러 가지야. 어떤 거 있지? 한번 불러봐. 자, 곱하지 않고 얘만 10번 곱하는 것도 상수항일 거야, 그지? 또 어떤 방법 있을까? 얘를 한 번 곱하면 2차식이 되니까 2번 까주려고 얘 2번 곱하고 그럼 나머지 이만큼 곱하는 방법이 있겠지? 얘를 2번 곱하면 4차식 되니까 얘를 4번 곱하면 6차식이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 여기 있는 4번을 곱하는 방법도 있겠지? 얘를 3번 곱하면 6차식이니까 얘를 6번 곱해주고 얘를 한 번 곱하는 방법도 있겠고 근데 그 이후는 아마 안 될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는 거야. 10팩토리얼을 10팩토리얼로 나눠주고 추가 개수 3을 10번 곱해주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경우의 수가 10팩토리얼을 자, 1팩토리얼, 2팩토리얼, 7팩토리얼 나눠주고 1은 한 번 곱하는 거 의미 없고 2 2번 곱해주고 그 다음에 3을 7번 곱해주는 것도 계산해 주셔야 된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의 원리로 다 추가 개수하고 경우의 수를 다 꼼꼼히 구한 다음에 더해주게 되면 이게 바로 전개식의 개수를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돼. 자,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 바로 한번 설명해 보고 뒤에 또 설명할 게 좀 많으니까 예제 한번 바로 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2의 7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란다. 미성아, 이거 몇 번씩 곱해야 x제곱 되는지 알겠니? 합해서 7번인데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 딴 친구들 말하지 말고. 몇 번 곱해야 x제곱 되니? 몇 번 곱해야? 3, 4. 앞에 거 3번 곱하면 6차식인데 얘로 4번 까줘야 2차식 되니까 경우의 수는 이거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7C3. 자, 추가 개수 1, 3번 곱하는 거 의미 없고 마이너스 2를 4번 곱하는 걸 16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전개식의 개수를 구하는 이항 정리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에 38페이지에 보면은 이항 정리의 활용이라 해서 여기는 암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번째 줄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서 유래가 된 거냐면 자, 1 더하기 x 1 더하기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이놈의 전개식에다가 적당한 x를 대입해서 다 만들어내는 거야. 자, 볼까? 선생님, 저는요 첫 번째 x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n번 중에 x를 한번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n번 중에 2번 x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n번 중에 n번 선택했습니다. x의 n제곱. 자, 이게 바로 이항 정리를 전개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이제 x 대신에 1을 대입해보면 왼쪽은 2의 n승. 그럼 nc 0. x 대신에 1 대입하면 nc 1. x 대신에 1 대입하면 nc 2. 그래서 ncn. 아, n으로 시작하는 모든 조합을 더하면 2의 n승이 되는구나.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야 10c 0, 10c 1, 10c 2 해서 10c 10까지면 이거는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결과로 뽕 하고 나와야 된다. 선재야, 얼마? 10의 10승? 10의 10승? 10의 10승? 2의 10승, 2의 10승. 그죠? 봐. 얘기했잖아, 어제도. 방금도 계속 안 봤어. 본 거 같아, 안 본 거 같아? 어? 안 본 거 같지? 알면서 안 봐. 그냥 계속 봐. 얘네들 지금 보면 그냥 계속 보고 있어. 너는 한 3초 보고. 이 정도 빈도면 자주 보는 거고. 너 내가 말 안 하면 1시간 동안 칠판도 안 봐. 자, 다음 볼게. x 대신에 마이너스 집어넣어 볼게. 야, 좋은 1월까지 와가지고 잔소리하게 만들지 말고 좀 봐.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일단 네가 그렇게 이걸 잘하면 100점 맞아서 아, 너무 쉽네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럼 내가 반 올려줄게. 지금 하는 게 너무 쉬우면. 현재야. 오늘 뭐 시험 보는 거 한 100점 한번 맞아봐. 자, 볼게. x 대신에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왼쪽은 0. 근데 오른쪽은 nc 0. 그냥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nc 1. 더하기 nc. 그러니까 n으로 시작한 점이 조합이 다 있는데 그것이 풀마로 반복돼서 n 값이 홀수인 짝수인지 모르죠? 그럼 마지막에 뭘로 끝나는지 모르지만 ncn으로 끝나는 결과는 뭐다? 0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뭐로 시작하든 n으로 시작하는 조합이 다 있는데 그 부호가 풀마 있는 경우는 그 결과가 0이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고 반으로 나눠주면 이게 사라지고 짝수로 끝나는 게 2개 남으니까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거나 뺀 다음에 반으로 나누게 되면 자, n으로 시작하는 조합이 다 있는지 아니라 n으로 시작하는 조합 중에 짝수로 시작하는 놈들만 다 있어도 n으로 시작한 놈 중에 홀수만 다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뭐가 된다? 2의 n-1승이 된다. 자, 이게 바로 여기서 니네가 외워야 되는 몇 가지 내용이 돼. 그러니까 물론 이거 외에도 이항 정리에 좀 중요한 성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건 아마 레벨 2, 3 문제 풀다 보면 다 알지 않을까. 야, 근데 기억나니? OC0의 제곱 OC1의 제곱 OC5의 제곱 이거 간단한 조합 동그라미 C 네모로 표현할 수 있거든? 이거 얼마족씩 기억나니? 전자 기억나냐? 하나의 조합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야,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이항 정리에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본 개념에는 사실 나와 있지 않지만 니네가 오늘 과제로 해와야 될 레벨 1, 2, 3 문제 풀다 보면은 얘가 얼마가 되게 되는지도 사실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원래 다 단계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1단계 설명할 때 그럼 나 이거 아는 건가 하고 안 보면 안 돼. 끝까지 봐야 되는 거거든. 선재 알겠어 이거? 몇 시 몇이야? 몇 시 몇이야? 자, 레벨 1, 2, 3 문제 풀이 하다 보면 설명해. 그냥 결론을 얘기하면 10, 15야, 10, 15. 자, 얘기 나온 김에 그럼 잠깐 좀 심화 개념이긴 한데 하나만 잠깐 설명해 줄게. 에이, 뭐, 아프다고 안 오고 하는 놈들도 많고 온 애들도 숙제도 안 해오고 쳐다도 안 보고. 왜 이렇게 놀란 토끼 눈으로 날 쳐다봐? 난 다 했는데 왜 그러냐고? 안 하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 자, 봐봐. 돌 짚고 날리면 니네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항상 참는 편인데 사실은 진짜로. 그러니까 또 여기 열심히 왔는데 또 내가 니네한테 뭐라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지만 니네들의 그런 습관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모두 다. 그 습관 때문에. 자기가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습관들 있잖아요. 그지? 선제 집중 못하는 습관. 그지? 필기 그냥 네가 막 쓰고 싶은 대로 하는 습관 있지? 나는 교육을 지금 몇 년째 해왔기 때문에 왜 결과가 안 나오는지 사실 잘 알거든. 너 하면 잠을 너무 많이 자서 그래. 좀 줄이고 그 시간에 좀 책도 보고 문제 풀었으면 좀 됐을 거야. 근데 그걸 알면서 잘 안 고치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계속 그 성적이 반복이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 웃긴 건 니네도 그걸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서 안 고치는 경우도 많고 사실은. 잠깐 볼게.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대. 시간 너무 많이 갔다. 자, 1 더하기 x의 3승과 1 더하기 x의 5승의 전개식에서 x 3승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야. 얘네들 곱한 거에서 x 3승 개수. 그럼 이게 상수항이 있고 3차식이 있고 1차식이 있고 2차식이 있고 2차식이 있고 1차식이 있고 3차식이 있고 상수항이 있고 뭐 이렇게 곱하면 3차식이 나오지. 슬슬 좀 기억나나 모르겠다. 그럼 여기서 상수항은요 3C0이야. 여기서 3차식은 5C3이거든. 그럼 여기서 1차식은요 3C1이야. 여기서의 2차식은 5C2야. 그래서 마지막 3C3. 그 다음에 여기서의 0차식의 개수는 5C0이겠죠? 자, 요것들을 전부 다 더하게 되면 이게 바로 x 3승 개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선생님 굳이 이럴 필요 있나요? 1 더하기 x의 8인데 그럼 여기서 x 3승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뭐야? 83이죠. 얘랑 얘네들의 합이 똑같다는 뜻이야. 이렇게 해서 x 3승 개수를 구하나 이렇게 해서 x 3승 개수 하나 똑같은 거니까 얘네들의 합이 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해 두자고 얘기를 했었냐면 선생님 앞에 있는 두 숫자의 합이 항상 8로 일정하네요. 뒤에 있는 두 숫자의 합이 3으로 일정하네요. 그것들을 전부 다 더해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얼마가 된다? 8C3. 좀 이해가 돼? 그럼 아까 내가 니네한테 물어봤던 그 내용이 내가 왜 지웠지? 처음에 뭐였냐? 5C0의 제곱이었을걸? 그럼 걔를 이렇게 쓸 수 있나? 5C0 곱하기 5C5라고. 5C0의 제곱은. 그럼 두 번째 5C1의 제곱은 5C1 곱하기 5C4라고. 그 다음에 5C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있었던 5C5의 제곱은 그럼 5C5 곱하기 5C0이라 쓸 수 있거든.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은 앞에 거의 합은 15를 일정하고 뒤에 있는 숫자의 합은 5를 일정하니까 아까 그거 있잖아. 10C5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항 정리해서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개념이긴 해.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이항 정리고 자, 그 다음에 요것만 정리하고 나서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졸립지? 지금 눈이 너무 아파서. 자, 이건 도대체 무엇으로 풀어야 하나? 혹시 뒤에 답 있는 사람 있니? 없지? 있어? 자, 이거를 경우의 수를 일단 지금 구하지 말고 이 각각의 문제들을 몇 번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만 한번 분류해봐. 자, 1번 문제는 왼쪽에 몇 번 동그라미 개념을 이용해야 되고 2번 문제는 왼쪽에 어떤 상황인 거고 그 상황만 일단 니네가 한번 골라봐봐. 볼펜으로 하지 마. 틀릴 가능성이 높을 거야. 자, 집어넣는 놈. 자, 5개 공을 집어넣는데 3개 상자에다 말이지. 자, 이것을 무엇으로 풀어야 하나? 자, 5개 공을 3개 상자에 집어넣는데
자, 들어가는 놈하고 받아들이는 놈들이 구별이 되냐 되지 않느냐. 빈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몇 번에 해당하는지만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그건 찾을 줄 알아야 뭐 경우의 수를 구하든 말든 하는 거니까. 이거 정리해주고 쉽게. 자, 누군가를 누군가에 담죠. 누군가를 누군가에 보내고, 그럼 받아들이는 놈. 이거 다 달라? 같은 거 중복되는 거 없어. 다 다른 번호에 대응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골라놓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찾아놓은 게. 다 했어? 한번 경우수까지 한번 계산해봐. 자, 선생님이 경우의 수, 아까 내가 좀 뽑아놓은 게 있는데 경우의 수를 뭐 찾으면 되니까 파일을. 아, 눈이야. 쉬어야 되겠다. 자, 일단은 경우의 수를 정리하기 전에 그럼 각각의 문제들이 어떤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만 일단 좀 설명을 좀 해줄게. 아직 한참 고르는 중인가? 시은아, 네. 아직 멀었냐? 네. 멀었어? 그럼 일단 얘기해 줄게. 자, 1번 문제는요, 5번째 유형이야. 2번 문제는 8번째 유형이고, 3번 문제는 6번째 유형, 4번 문제는 첫 번째 유형, 5번 문제는 7번째 유형, 6번 문제는 세 번째 유형, 7번 문제 2번째 유형, 8번 문제 4번째 유형이야. 전체 다 맞았겠지? 잘했어.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답을 미리 좀 어떻게 보면 얘기한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집에 가서 왜 얘가 이 유형에 해당하는 건지 꼭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추천이 아니라 이거 모르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자, 한번 설명할게. 자, 먼저 여기 있는 8가지 상황들은 받아들이는 놈들이 구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느냐, 그리고 집어넣는 놈들이 구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로 구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큰 그림 그려볼게. 자, 봐라. 자, 일단은 위아래로 나누면 이 위쪽은 있잖아, 받아들이는 애들이 구별이 안 되는 거라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할 라인이라고 해서 분할 라인. 이게 분할이다. 분할. 집합의 분할이 될지 자연수의 분할이 될지 모르지만, 자, 받아들이는 상자끼리 서로 구별이 되지 않은 서로 같은 상자라고 하면 일단 위쪽은 분할이고 그 밑에는 좀 얘기가 달라. 근데 여기서도 얘를 반으로 나눠서 말이지. 자, 들어가는 놈조차도 구별이 안 되는 서로 같은 5개의 공인 오른쪽은요, 자연수의 분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놈, 공이나마 그나마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이놈이 바로 뭐가 되면 집합의 분할이 되는 거예요. 집합의 분할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안에서도 좀 볼까? 빈 상자가 불가능하다? 자, 5개를, 구별되는 5개를 구별이 되지 않는 3개 상자에 담는 방법인데, 빈 상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꼭 3개로 나눠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바로 S의 5,3이야. 5가지 원소를 구별이 가능하죠. 집합이란 얘기야. 걔를 3개의 구별이 되지 않는 놈으로 나눈다. 근데 빈 상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가지 원소를 2개로 나눠도 된다는 뜻이야. 하나의 빈 상자를 남기기 위해. 하나로 나눠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S의 5,3뿐만 아니라 S의 5,2도
또 S에 5,1도 모두 포함을 한다는 얘기죠. 자, 받아들이는 놈들도 들어가는 놈들도 다 구별이 되지 않는 오른쪽 위가 자연수의 분할이 되고 5개를 3개로 나눈다. 그래서 얘는 P 5,3. 그럼 얘는 이제 P 5,1, P 5,2, 자, P 5,3이 모두 다 더해주겠죠. 자, 빈상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걔를 내가 두 자연수의 합으로도 한 자연수의 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런 3가지 것들을 더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윗라인 특징 뭐라고? 받아들이는 놈들이 구별이 안 되면 일단 분할이다. 그 다음 들어가는 애들이 구별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래서 집합의 분할인지 자연수의 분할인지 구별해 주시고 자, 이제 밑에 부분 한번 봐도록 할게. 자, 밑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받아들이는 상자가 이제 구별이 되는 건데 오른쪽 먼저 완성해 볼게. 이쪽은 뭐냐? 중복 조합이야. 왜 중복 조합인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자, 받아들이는 상자가 구별이 되니까 봐봐. 각각의 상자에 들어가는 공개 개수를 A, B, C라고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가 돼줘야 돼. 들어가는 공의 개수. 자, A 상자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 B 상자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 C 상자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를 A, B, C라 하면 그 합이 5가 돼줘야 돼. 그럼 우리가 잘 알잖아? 이거 몇 H면? 3H5죠? 근데 그거는 0이 가능할 때지. 빈 상자가 가능한 오른쪽 부분이 바로 3H5가 되는 거고 근데 빈 상자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일단 한 개씩 담아야 되니까 경우의 수는 3H2겠죠. 근데 그 2를 5 빼기 3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둘게. 나중에라도 혹시 보면 왜 5H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3H 5 빼기 3이구나. 두 가지만 완성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6번. 여기가 경우의 수가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공도 구별이 되고 상자도 구별이 되고 빈 상자도 가능하고 모든 경우가 다 되기 때문에 그래. 여기 뭐가 돼야 되느냐? 선생님, A 상자 있고 B 상자 있고 C 상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은 어떤 의미냐? 들어가는 공들도 다 다른 공으로 인식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첫 번째 공에게 물어볼게. 너 어디 들어갈래? 셋 중에 하나요. 너 어디 들어갈래? 셋 중에 하나요. 세 가지 고민을 5번 하게 되니까 얘는 3의 5승이 되겠지. 3파이오야. 중복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중복 순열. 자, 마지막 왼쪽 밑에. 그럼 여기는 차이점이 뭐냐? 예를 들어 만약에 얘네들이 2개가 A 들어가고 나머지 3가지 원소가 B에 들어가게 되면 빈 상자가 생기지? 그거를 허락하는 거야, 오른쪽은. 근데 왼쪽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바로 뭐가 되냐? 분할 후 분배가 돼. 분할 후 분배. 먼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S 5,3 5가지 원소를 3가지 원소로 나눠 놓은 다음에 걔네들을 A, B, C에 분배해 주면 돼. 근데 요거에 관련된 가장 많이 나오는 유사 문제는 바로 뭐냐면 X가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 Y라는 놈이 A, B, C를 가지고 있는데 함수 개수 중에 어떤 거냐? 치역과 공역의 함수의 개수가 같은 걸 물어보는 자, 요런 게 바로 대표적인 분할 후 분배 문제가 됩니다. 자, 요걸 공역이라 한다. 얘네들이 선택한 걸 치역이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는 A, B, C가 모두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얘네들이 적당히 A, B, C에 나눠 들어가는 방법이었어. 요게 바로 분할 후 분배의 대표적인 예제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